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2025년 5월 6일자 블룸버그 기사를 좀 깊게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최근에 미국 경제 지표는 괜찮다는 소식도 있고, 근데 또 무역 관련해서는 여전히 좀 불확실하고요. 맞습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시장, 특히 통화랑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핵심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내용은 뭐랄까? 혼돈 속에서 단서 찾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혼돈 속 단서 찾기. 좋네요. 특히 미국 서비스업 지표가 생각보다 좋게 나오면서 달러가 좀 움직였고요. 네네. 또 무역 합의 기대감? 이거 하나로 아시아 통화들이 막 출렁였거든요. 그랬죠. 이런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중요한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달러 얘기부터 바로 시작해볼까요? 기사 보니까 달러가 소폭 올랐다는데 이게 미국 4월 서비스업 활동이 예상보다 좋아서 그렇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또 동시에 제조업은 관세 때문에 안 좋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바로 그 점입니다. 이게 좀 상반된 신호죠. 네, 어떻게 봐야 돼요, 이거? 그러니까 서비스업이 괜찮다는 건 무역 문제 같은 악재가 있어도 미국 경제의 한 축, 그러니까 내수는 악에 좀 버틴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아하, 내수는 괜찮다. 네, 구체적으로 ISM 서비스업 보고서라고 이게 기업 구매 담당자들이 경기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건데 이게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시장의 불안감이 아주 조금 가라앉으면서 달러를 살짝 밀어 올린 거죠. 그럼 그게 연준 금리나 기대감에도 좀 영향을 줬겠네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거죠. 뱅크레이트의 그렉 맥브라이드 같은 전문가도 지적했듯이 소비나 고용 지표가 계속 이렇게 괜찮게 나오면 연준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서두를 이유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좀 더 지켜보겠죠. 네, 당분간은 좀 지켜보자. 이럴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결국 이 기사가 보여주는 건 미국 경제 안에서도 온도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온도차예요? 네, 국내 서비스업은 나름 선방하는데 글로벌 무역이랑 엮인 제조업은 좀 힘들어한다 이겁니다. 이 두 힘이 막 부딪히니까 시장 방향 예측이 더 어려운 거죠. 그렇군요. 복잡하네요. 그럼 이제 아시아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대만 달러가 월요일 하루에 거의 30년, 40년 만인가요? 최대 폭으로 뛰었다가 다시 좀 내렸다면서요? 네, 맞아요. 1980년대 이후 최대폭이었죠. 와, 진짜 엄청나네요. 기사에서는 뭐 무역 합의 기대감, 수출업체들이 달러를 팔아서 또 보험사들 환해지 뭐 이런 걸 이유로 꼽던데요. 네, 그 변동폭 자체도 놀랍지만 대만이랑 홍콩 당국이 실제로 시장에 개입했다는 점도 중요해요. 뭔가 조치를 취했다는 거죠. 당국이 직접 나섰군요. 네, 그리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게 대만 달러 현물 환율이랑 1년 만기 NDF라고 있거든요. 이게 미래 특정 시점 환율을 미리 정하는 건데 네네, 숙물환 같은 거죠. 맞습니다. 그 둘 사이의 가격 차이, 이걸 스프레드라고 하는데 이게 20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어요. 20년 만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건가요? 그만큼 지금 달러를 팔려는 압력이 여전히 꽤 강할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기대감 하나로 시장이 이렇게까지 움직일 수 있다는 게 참 대단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만큼 또 불확실성이 크다는 증거 같기도 하고요. 맞습니다. 시장이 무역 뉴스 한 줄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사례죠. 네, 내셔널 호주은행 전략가 표현한 것처럼 이게 어쩌면 무역 폭풍의 다음 단계를 앞두고 잠깐 찾아온 고요함일 수도 있어요. 아직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죠. 폭풍 전의 고요함이라 좀 무서운데요. 그럼 주식시장은 어땠나요? S&P 500 지수가 꽤 오래 올랐었는데 그 상승세가 멈칫했고 아시아 증시는 좀 훈조세였다고요? 네, 미국 증시가 좀 주춤했고 아시아는 방향을 못 잡는 모습이었죠. 특히 기사에서 포드 자동차 얘기가 나오던데 관세 부담 때문에 실적 전망을 아예 그냥 철회했다고요? 네, 포드뿐만 아니라 팔란티유, 테크놀로지스나 로얄 필립스 같은 기업들도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좀 빠지거나 무역 장벽 때문에 수익성 전망을 낮췄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개별 기업들의 경고가 하나둘씩 쌓이면 이게 결국 시장 전체 분위기에도 영향을 주겠는데요. 그렇습니다. 포드나 필립스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경고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치가 그냥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 기업 비용을 늘리고 실적을 깎아먹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죠. 네. 아까 말씀드린 미국 경제 내부의 온도차 문제랑 더불어서 이 불확실성이라는 키워드가 시장 전체를 계속 누르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짧게 다른 시장도 좀 볼까요? 유가는 좀 반등했고
금은 올랐다고요? 네, 유가는 4년 만에 최저치까지 갔다가 조금 회복했고요. 금은 중국 수요가 늘면서 상승했습니다. 금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도 좀 작용했겠죠. 이런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물론입니다. 중국 수요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 문제가 계속 시끄러우니까 안전자산인 금으로 돈이 몰리는 경향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 외에 유로, 엔, 위안화, 또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움직임도 간략하게 언급됐는데 전반적으로 시장이 여러 변수에 아주 복잡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저희가 살펴본 내용들을 한번 정리해보죠. 시장은 미국의 서비스업은 괜찮다는 긍정적인 신호랑 또 끝나지 않는 무역 긴장감이라는 부정적인 신호 사이에서 뭐랄까 좀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으려는 모습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아시아 통화가 하루 만에 막 급등락하는 모습이나 또 무역 문제 때문에 기업들이 힘들다고 직접 목소리를 내는 부분들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게 지금 시장을 보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미국 경제 내부 상황, 그러니까 서비스업 대 제조업 상황이 어떤지, 또 무역 정책이 어디로 튈지, 그리고 이런 것들이 통화나 주식시장에 어떻게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연결고리를 잘 파악해야 한다는 거죠. 네. 시장은 여전히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요. 작은 뉴스 하나, 기대감 변화 하나에도 방향이 확확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특히 미국 경제의 그 온도차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야기 나눈 것처럼 미국 서비스업은 괜찮은데 제조업은 관세 때문에 힘들고 기업들은 계속 어렵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반된 모습 속에서 시장 참여자들이 이 무역 긴장 속에서 경제의 진짜 방향을 제대로 읽어내려면 다음번엔 어떤 핵심 지표를 가장 유심히 지켜봐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에 대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